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벌써 20번째네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법 제정 및 또 유관된 법 정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경에요. 지속 가능한 교육청 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발주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위탁받아서 연구한 결과 보고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내용이었고,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 올해 기준으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1곳이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혁신교육지 사업을 하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역과 기초별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광역 수준에서 보면은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정부, 광주, 부산, 인천, 광주, 경남, 세종 등등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가 있지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조례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둔 곳도 있는데 조례 없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등을 매개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위 법령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청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단일법 제정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유관 법안을 부분 개정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일법 제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존의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조례들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내용 중에 지방교육자치 혁신 특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방교육자치 혁신 특구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운영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는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서 해당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무로 하여 조세 징수권 외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방안에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수준까지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광역 기초별로 교육 공동체 행정 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마을 단위의 지역 교육 주민 협의회의 구축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아마 만들어 통과된다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이 있죠. 이 법안이 단독 법안이 사실 만들어져 통과된다는 게 여러 여건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음을 생각해서인지 마을교육 공동체와 지금 유관한 연결되어 있는 현행의 법령과 제도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걸 고치는 건데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예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라고 여기에도 위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두어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현재도 있지만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사무처리,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위한 공동사무처리를 위한 통합조직 설치라든지 해당 조직의 인력 파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행정협의회 및 주민교육자치회, 최근에는 마을교육자치회 등등 다양한 이름 불립니다만 이런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11조를 개정해서요. 학교 시설의 개방 의무를 지금도 있지만 보다 명확히 부여하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59조 5호에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관련 대상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활동 관련한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죠. 현행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방과 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호제에 대한 규정 3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한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이걸 삭제해서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요. 교육 공무원 임용령 13조 3을 개정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또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핵심적인 제안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조례를 넘어서 법적인 준공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청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보완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큰 목소리를 내야 이런 정책 제안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법안 제정 및 관련 법안의 개정,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당상 20번째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인 마을교육 공동체 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TV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